네, 지금부터 아이폰 iOS 프로그래밍 세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오늘부터 실제 UI 킷을 이용한 iOS, 특히 아이폰 쪽을 이제 눈에 보이는 프로그래밍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에 앞서 조금 더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오브젝티브 C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코드 작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아이폰에서 보여지기 위한 부분을 몇 가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파운데이션 킷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특히 이 NS 어레이와 그 다음에 NS 뮤터블 어레이, NS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아이폰에서도 테이블 같이 리스트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 그때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자료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저희가 우선은 그 도스창에서 커맨드 라인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지를 이제 하나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카 클래스라고 이름은 적혀 있지만 NS 어레이와 그 다음에 NS 뮤터블 어레이, 그 다음에 NS 뮤터블 딕셔너리를 실제 저희가 실습을 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엑스코드를 먼저 실행을 하시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셔서 맥OS의 커맨드 라인 툴이라는 부분을 넥스트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번에는 학생에 대한 정보를 만들기를 하는 그러한 커맨드 라인이기 때문에 스튜던트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주차 수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저는 만들 것이고요. 여기에서 메인에 정말 잘 돌아가는지를 먼저 확인하기 위한 부분인 실행을 바로 해보면 헬로 월드라는 그런 글씨가 도스 커맨드 라인에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커맨드 라인에 잘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저는 헬로를 찍을 게 아니라 학생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리스트에 해당하는 학번, 이름, 그 다음에 나이, 주소 정도를 작성을 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 내용대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코드가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NS 어레이를 사용을 할 때 NS 어레이라는 거를 한번 만드는데, 여기에서는 학번만 들어있는 어레이를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NS 어레이, 어레이 with object 해서 여기에 학번 하나, 또 학번 둘, 학번 셋 개가 작성이 되면은 어레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메모리 구조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이 코드를 다 캡처를 다시 해서 다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어레이가 그러면 하나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 어레이를 그대로 출력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학번도 미리 적어보도록 하죠. S2010-0123, 그 다음에 S2010-0124, 그 다음에 또 하나는 S2011-0312 이렇게 학번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 어레이에 해당하는 값을 그대로 화면에 출력하고 싶다 차례로 라고 하면은요, 이 메모리 공간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 포문을 이용합니다. 그 포문 이용하는 방법도 저희가 일반적인 C나 C++ 사용할 때 프로그래밍 포문이 아니라 빠른 이너미네이터를 사용한 포문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문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는 저 안에다가 NS 스트링 값으로 학번이라고 하는 것을 넣습니다.
어디에다 넣냐면은 어레이 안에 있는 학번들을 출력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번이 있는 어레이 그룹에서 넘버를 하나씩 얘를 먼저 불러와서 뭔가를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불러와서 뭔가 동작을 하고, 얘를 불러와서 뭔가 동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넘버를 화면에다 출력하는 걸 써야 되겠죠. ns array log, 네, 여기에 넘버 값만 출력을 해주겠다 라고 하게 되면 이 포문에 의해서 차례로 하나씩 불러와 줄 겁니다. 그럼 정말 그렇게 잘 되느냐 실행을 해보시면 되겠죠. 네, 학번이 차례대로 잘 불러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렇게 어레이라고 하는 것은 빠른 이너미네이터를 이용해서 포문에서 저렇게 출력을 들어있는 걸 하나 순서대로 출력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번엔 뮤터블 어레이를 사용을 할 겁니다. 뮤터블 어레이는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네, ns 뮤터블 어레이 똑같이 어레이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ns 뮤터블 초기화만 시켜줍니다. 그럼 메모리 공간상에서 공간을 할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들어가진 않았지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부분을 하나씩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어레이에 add object 해서 나는 하나를 추가를 하고 싶다. 아까 이 학번을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개 추가 add object 또 두 번째 학생 이름 학번이죠. 그 다음에 array add object 세 번째 학생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네, 방법이 저렇게 위쪽에는 미리 저희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넣을 때는 이렇게 넣어주면 편한데,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연결해서 거기에 있는 서버 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될 경우에는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모리에다가 생성해 놓고 불러와주면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포문을 이용해서 네, 불러주면 똑같은 동작을 하겠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ns array string str array를 쓸 거고, ns log 이용해서 str이네요. 이번에는 넘버가 아니라. 그쵸? 아, 죄송합니다. 제가 상태가 안 좋아서. 어쨌든 다음과 같이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네, 똑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ns 오브젝트에다가는 어레이에다가는 이렇게 스트링만 넣어주냐, 이제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딕셔너리를 넣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엔 이 부분을 다 삭제를 하고요. 어레이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딕셔너리 하나를 만듭니다. 그러면 ns 뮤터블 딕셔너리, 그래서 딕셔너리 하나를 만들고 여기에 ns 뮤터블 딕셔너리 또 초기화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딕셔너리라는 데에다가 정보들을 자꾸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set object, 네, 여기에 이 학생의 학번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거는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공간에다 넣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네, 학번이라고 하는 거니까 넘버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딕셔너리는 학번만 넣는 게 아니라 이름도 넣고 나이도 넣고 주소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set object 또 입력을 해서 뭐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name, 그 다음에 딕셔너리 set object 나이를 넣고 싶습니다. 나이를 넣을 때는 그냥 뭐 23세 이렇게 넣으면 될까요? 분명히 안 될 겁니다. 그쵸? 나이 이렇게 넣으면은 딕셔너리에다가 넣을 때는 다음과 같이 id 값이 되는 어떠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는 부분을 넣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얘는 숫자라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23이라는 숫자는 ns
number라는 값을 이용해서 number with integer 값 해서 23세를 넣어주면 이제 23세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주소까지 넣어볼까요? 그래서 딕셔너리 set object 이번에는 주소 서울 네 동작구 사당동 까지만 적읍시다. 그 다음에 얘는 주소다 라는 의미로 어드레스라고 하는 키값을 가지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레이를 만들어 놓고 얘 아직까지 안 쓰고 있었는데 딕셔너리에는 이제 학생의 학번과 이름, 나이, 그 다음에 주소까지 넣었습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진 딕셔너리를 이제 어레이 첫 번째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레이에다가 add object 해서 방금 전까지 만들었던 딕셔너리를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레이에 하나의 이 딕셔너리 정보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한 학생만 할 게 아니라 두 학생, 세 학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학생을 똑같이 이 내용을 그대로 작성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딕셔너리 가리키고 있는 거는 여기 만든 공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수를 또 사용하는 것보다 얘를 그대로 활용해서 써도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타이핑하는 속도를 잘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지만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카피 그 다음에 이쪽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학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두 번째 학생의 학번을 복사해서 넣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홍길동 말고 뭐 백두산 이름으로 그 다음에 나이는 25세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 인천 그 다음에 중구 뭐 은하수로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학생을 또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 배열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되니까 이 내용을 똑같이 작성을 해줍니다. array add object 그 다음에 딕셔너리를 또 한번 등록한다. 학생이 최소한 3명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학번에 해당하는 거를 또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복사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또 해줍니다. 이미 잘 이해하실 분도 있겠지만 저는 다 설명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드리기 위해서 코드 작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학생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라산 할까요? 아니요. 뭐 할까요? 네.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한라산으로 합시다. 그 다음에 나이는 얘는 좀 젊게 20살 그 다음에 그러면 제주여야 되겠죠? 제주도 뭐 제주시 아니면 서귀포시 서귀포 뭐 하여튼 있겠죠. 뭐 이 정도만 적읍시다. 그래서 또 주소를 적고 그 다음에 어레이를 추가를 했습니다. 네, 여기 추가된 이 코드 내용에 해당하는 메모리 공간 사용법은 조금 이따가 영상으로 또 따로 만드는 걸 붙여 넣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잘 만들어졌으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이제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하나 빠른 이너미네이터를 이용을 해서 딕셔너리 값을 가져오고 걔를 화면에다가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빠른 이너미네이터 사용을 위해서 포문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네 이번에는 ns 스트링 값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딕셔너리가 있으니까요. 딕셔너리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 위에랑 똑같은 변수 이름이 되면 또 좀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딕셔너리 값을 가져온다. 어디서 가져올 거냐? 어레이라고 하는 애한테서부터 하나씩 가져올 거다 라고 쓴 겁니다. 그럼 이 어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부터 하나 가져오고 또 하나 가져오고 또 하나 가져오는 식이 될 텐데 여기에서 이제 살펴보면은 화면에다 출력하기 위한 값으로는 학번도 출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이름 그 다음에 나이 그 다음에 이 부분까지 주소까지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출력하기 위한 값으로 ns 그 로그를 먼저 쓰시고 학번 출력해야 될 거 그 다음에 학생 이름 그 다음에 학생 나이
다음에 학생에 대한 주소값이 될 겁니다. 그쵸? 이 부분이 차례대로 출력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럼 이 네 개에 대해서 세 개는 골뱅이였는데 왜 D는 세 번째 나이는 왜 D예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인티저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원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 뭐 ns 스트링 해서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딕을 이용해서 objective for key를 이용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죠. 학번인 경우, 넘버인 경우 넘버 값으로 해서 하면은 학번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ns 스트링 또 이번에는 이름이죠. 그래서 name, 딕에서 objective for key를 이용해서 여기에는 이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로 가져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age라고 하는 것은 숫자고요. 그 다음에 딕에서 objective for key를 이용해서 나이를 가져오면 됩니다. 근데 나이를 가져올 때 얘는 숫자 형태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int value라고 하는 값을 가져오게끔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소값도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ns string으로 해서 어드레스 딕에서 objective for key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주소값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넘버값 출력, 이름 출력, 그 다음에 나이 출력하고 그 다음에 주소까지 출력을 해달라 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차례대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 사람에 해당하는 정보를, 그 다음에 또 돌아가면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또 돌아가면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어레이가 들어있는 만큼 출력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프로그램이 완성이 된 거고 실행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학번, 이름, 그 다음에 나이, 주소까지 차례대로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메모리 구조, 그 다음에 어떻게 프로그램이 메모리 공간상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펜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을 뒤에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레이를 어떻게 만들고 메모리 공간에 어떻게 할당되는지를 한번 그림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코드가 나와 있는 거고요. 이 코드에서 어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를 만들게 되면 얘는 만들 때부터 아예 메모리 공간에 이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한 줄에 의해서요. 3칸짜리 공간에 0번 칸과 1번 칸, 2번 칸에 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다루는 게 익숙지가 않아서 이 메모리 공간에 S2010-0123이라는 내용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2010-0124라는 학생 번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2011-0321 글씨가 날림이긴 한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메모리 공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나와 있는 포문에 넘버라고 하는 이 값이 저기 어레이에서 저 포문에 의해서 한 번씩 받아오게 됩니다. 넘버가 처음에는 얘를 가리키고 있게 됩니다. 색상을 좀 바꿔서 해볼까요? 첫 번째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포문이 넘버라고 하는 글씨가 첫 번째는 여기를 포문을 첫 번째 돌아가면서 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화면으로는 넘버를 출력을 해달라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이 글씨를 출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포문이 한 번 더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가리키는 게 위치가 바뀌어서 얘를 가르치게 되고요. 또 포문이 한번 실행이 또 되고 나면 한 번 또 돌아가서 여기까지 가리키게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빠른 이너미네이터 포문이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메모리 내용에 해당하는 거로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뮤터블 어레이로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이 뮤터블 어레이로 만들 때에도 처음에 어레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그러면 네, 너무 위에다 적었네요. 어레이라고 하는 애를 처음에 만들고 근데 어디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만들었습니다.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한 거고 이렇게 할당한 공간을 아직까지 추가를 못했는데 딕셔너리를 또다시 만듭니다. 그쵸? 이 딕셔너리도 뭔가를 가리키게끔 만듭니다. 거기에 딕셔너리 구조 하나가 이렇게 생기면 아직 안 만들었지만요. 저는 미리 예상하기로 4개 만들 구조가 있을 거고 딕셔너리에 첫 번째는 학생의 학번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에 S 1, 2, 3 이라는 학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name이라는 공간에는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그 다음에 나이라고 하는 공간에는 숫자긴 한데 여기에 23세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에는 주소값 서울 어쩌고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명령어를 array add object라는 딕셔너리를 넣어달라 라고 해서 array 공간이 이제 있을 텐데 여기에 0번 공간에다가 딕셔너리를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드에 의해서요. 또 딕셔너리가 이번에는 여기를 해지를 하고 또 다른 공간을 또 만들어서 딕셔너리를 또다시 4칸으로 나눠서요. 여기에 또 네임과 넘버와 네임, 그 다음에 에이지, 어드레스라는 의미로 S 1, 2, 4.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백두산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나이가 25세. 그리고 이번에는 인천 어디 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만들어지고 이 딕셔너리를 또다시 array add object를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 딕셔너리 공간을 여기 1번 칸에다가 또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학생인 거죠. 그 다음에 딕셔너리를 또 만들게 되는 코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또 그걸 만들게 되고 이 만들어진 내용을 또다시 add object를 하게 되면은 2번 공간에다가 또 넣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들어가 있는 공간 형태를 제가 좀 많이 복잡하게 그려놓긴 했지만요. 이제 빠른 이너미네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너미네이터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좀 전에 공간을 만들었던 것처럼요. 어레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어레이라고 하는 애가 공간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근데 이 공간 내에는 학생 정보가 들어있는데 0번 칸과 1번 칸, 2번 칸이 있고 여기에 딕셔너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 딕셔너리를 살펴보면 이렇게 그리면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제 딕셔너리를 이해하시니까 세로를 좀 그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4칸으로 되어 있는 딕셔너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학생 넘버와 이름, 그 다음에 나이와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넘버 1, 2, 3이라는 학생, 그 다음에 이름은 홍길동이라는 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나이가 23세, 그 다음에 주소는 서울 어쩌고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레이에는 똑같은 데이터가 형태로 이름과 넘버, 그 다음에 나이와 어드레스 똑같이 뭐가 있겠죠. 여기에도 똑같은 딕셔너리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저기 나와 있는 포문의 어레이를 돌립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dig이라고 하는 녀석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포문에 의해서 얘는 여기를 가리키는 게 딱 돼버립니다. 이건 파란색으로 표현을 할까요? 네, 파란색으로 표현해서 첫 번째는 여기를 딱 가리키게 됩니다. 파란색으로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안 바뀌었네요. 가리키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잘 가리키고 있구나. 그 다음에 저 포문 안에 있는 내용으로 넘버와 네임, 에이지, 어드레스를 출력을 쭈루룩 해줍니다. 그 다음에 포문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이제 어레이에 있는 다음 녀석을 가리키게끔 해줘서 여기를 가리키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정보 내용을 쭈르륵 출력을 해주고 또 포문에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이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출력을 하게 되는 그러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네,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칠판에 적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을 코드 내용 어딥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좀 있지만 이대로 이해를 해주시고 메모리 공간상에 이렇게 할당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모리 공간 상에 이 NS 뮤터블 어레이와 그 다음에 NS 뮤터블 딕셔너리 그리고 빠른 이너미레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또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저희는 UI킷에서 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까지는 저희가 나중에 자료형을 위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 번 더 메모리 공간상에서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이 UIKit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헬로 월드를 만들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뉴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iOS에 싱글 뷰 앱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그럼 헬로우를 다시 한번 헬로 어게인 해서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시고 저희 3주차 수업하고 있는 것이니 크리에이트를 누르시면 하나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얘를 SE2로 해서 실행을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네, 여기 시뮬레이터가 실행이 되면서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냥 하얀 화면만 나타날 뿐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저희가 하나의 텍스트 글씨라도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 부분을 작성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 세 줄이었죠. 네, 여기 줄과 여기 세 줄을 작성했으면 됐는데, 이 세 줄을 작성하기 위한 구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이 엑스코드 프로그램 내에는 뭔가 파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에서 원래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고요. 이 메인을 살펴보시면 앱 델리게이트 클래스 네임이라고 해서 앱 델리게이트 클래스를 실행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한 번만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앱 델리게이트에 의해서 여기 내용이 실행되는 겁니다. 그럼 이쪽 내용 실행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did finished launching with option 이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사실 화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화면 만들어지는 게 특별히 안 보이죠. 근데 여기에 의해서 실행되는 것이 이 뷰 컨트롤러가 실행되게 되는 거고, 저희 눈에 보여지는 이 하얀색 화면 뷰는 이 뷰 컨트롤러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부분이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저희는 어떠한 레이블 하나를 만들어서 화면에 보여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는 포스트잇을 만들고 그 포스트잇에 글씨를 쓰고 그 포스트잇을 붙여야 됩니다. 근데 포스트잇을 만들 때 어느 위치에 붙을지도 먼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UI 레이블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나는 포스트잇 하나를 만들 거야 라고 하고요. 얘 UI 레이블을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 UI 레이블을 만들었는데 지금 눈에 보이진 않는 포스트잇 하나를 가져온 겁니다. 그럼 그 포스트잇에다가 위치를 잡아줘야 되겠죠. 화면상에 나는 가로 100 위치에, 세로 100 위치에, 그 다음에 가로 한 260, 그 다음에 높이 50 포스트잇 하나를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포스트잇에다가 이제 글씨를 써야 되겠죠. set text라고 해서 글씨를 씁니다. 여기에 hello again 라고 글씨를 쓰고요.
다음에 쓴 글씨를 이제 화면에다가 붙여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의 가지고 있는 화면이 있는데 거기에 레이블을 붙이겠다 라고 하시면 포스트잇을 붙인 겁니다. 네, 여기에 다시 말씀드리면 포스트 생성, 그 다음에 위치 잡아주기, 그 다음에 내용 적기, 그 다음에 포스트 붙이기 라고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다 된 것이기 때문에 실행을 해보면 이 부분이 글씨가 hello again이라는 게 붙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러한 글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정하는 부분은 이제 많이 찾아보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설정을 더 해주고 싶다. 나는 포스트잇에 백그라운드 색깔을 넣어주고 싶다 라고 하면은 색상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색상은 아무 색상이나 넣는 게 아니고요. UI 컬러, 그 다음에 나는 블랙, 이번엔 색상이 원래부터 까만색이니까요. 파란색으로 나는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색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파란 색상을 저는 넣었으니까 다시 실행을 해서 보면 배경 색상을 제가 파란색으로 했네요. 텍스트 글씨가 아니고요. 그래서 배경 컬러를 저는 파란색으로 했기 때문에 포스트잇의 배경 색상이 파란색이 돼버린 겁니다. 포스트잇의 크기는 이만큼이고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좀 더 이동을 시킬까요? 너무 가운데가 아니니. 그래서 한 50 정도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좀 이동을 했죠. 이만큼. 그 다음에 글씨가 나는 포스트잇이 있으면 그 가운데에 오고 싶다 라고 하면 또 가운데로 옮기는 명령어를 또 써주시면 됩니다. array 텍스트 어레인먼트였나요? 어레인지먼트 라고 있네요. 그래서 ns 텍스트 어레인지먼트를 가운데다가 넣고 싶다 라고 하면은 가운데 정렬을 해버리는 겁니다. 정말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텍스트가 가운데 정렬됐죠. 가운데 정렬 적당히 됐으니까 이제 포스트잇 배경색을 빼버립니다. 다시. 그럼 이렇게 참조를 지워버리면은 배경색이 다시 빠지고 이렇게 하얀색 배경 그대로 같이 hello라는 글씨가 적혀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글씨색을 바꾸려고 했었죠. 텍스트 컬러를 바꾸면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에 UI 컬러 하고 그 다음에 블루 컬러를 적용을 하면 실행을 했을 때 이제 글씨색이 파란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포스트잇 생성하고 위치 잡고 내용 적고 붙이는 겁니다. 근데 붙이고 나서 봤더니 설정을 하는 부분에서 글씨색을 바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글씨의 위치를 하는 동작을 몇 가지 설정을 더한 것 뿐입니다. 그쵸? 그래서 레이블 붙이는 거를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한번 제가 글씨를 적긴 했지만 메모리 공간 상에서 어떻게 또 돌아가는지도 한번 뒷부분에 지금 영상으로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고요. 이번에는 아이폰에 레이블을 붙이는 거에 대한 그러한 어떠한 메모리 공간상에 사용되는 할당 내용입니다. 코드 내용은 위에 이미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 코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이렇게 아이폰 화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폰 화면이 있는데 이 아이폰 화면이 있는 거에서 이제 저희는 레이블을 메모리 공간상에 하나를 만드는 게 UI 레이블, 별표 레이블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근데 이름만 레이블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름을 가리키는 게 뭔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위치 잡아주는 set frame을 쓰게 되면은 화면 상에 x 50에 그 다음에 y 100이라는 공간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의 260 크기 그 다음에 50 높이 크기를 갖는 뭔가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 화면에 붙인 게 아니라 이거를 가상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이 정도의 포스트잇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게끔 포스트잇을 만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X는 여기에 뭐 50에 높이로는 100에 그 다음에 가로로는 260에 세로로는 50짜리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현재. 그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곳에다가 내용을 적기 위해서 이제 hello 뭐 again 이 글씨가 적힙니다. set 텍스트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만약에 배경색을 해달라라고 하면 배경색이 파란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의 색상을 파란색으로 바꿔달라라고 하면 색상도 바꾸게 되는 겁니다. set 텍스트 컬러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글씨를 좀 중앙정렬 해달라는 게 있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얘를 이제 그럼 갖다 붙여야 되겠죠. 갖다 붙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너 이제 잘 만들었네, 내 이제 갖다 붙이고 싶어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한번 이 부분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톡 놓는 게 저기 나와 있는 add sub view에다가 레이블을 붙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동작들을 하나하나 메모리 상에서 구현을 할 때 갖다 붙이기 전에 여기에다가 뭔가를 막 레이블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다 완료가 되면 셀프 뷰에다가 add sub view를 이용해서 이렇게 탁 놓게 되는 게 레이블을 만들어서 붙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는 이제 그 레이블을 어떻게 메모리 공간상에서 생성돼서 붙이는 것까지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이러한 뷰 베이스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아예 이거 전 단계에 해당하는 좀 더 로레벨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이 메인 스토리보드라는 거가 사실 저희 눈에 보여지는 것이고, 여기에 실제로 그냥 레이블을 따로 만들어서 붙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뭐 만드는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뭐 붙이는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디 있나요? 이 부분은 찾을 수가 없네요. 네, 여기 메인 스토리 부분을 보면 이쪽에 뭔가 붙이는 거가 이 밑에 나타나야 되는데 밑에 이쪽이 안 보이네요. 네, 예전에 제가 할 때는 보였었는데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뷰 안에다가 제가 만드는 것들이 있어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생겼네요. 그쵸? 이것까지 누르고 나니까 이쪽 아래 버튼을 넣을지 아니면 뭔가를 넣을지를 하는 게 보이고, 이쪽에 여러 가지 것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이 방식을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 말고 뷰 베이스드가 아닌 윈도우 베이스드에 해당하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경우에는요. 마우스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버튼 연결해주고 뭐 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럼 윈도우 베이스드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엑스코드를 실행을 하고 크리에이트를 하려고 하면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크레이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거 화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설명드릴 거는, 되게 예전에는 게임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 게임 앱을 만드시는 분들은 코코스투디 같은 게임 그 SDK를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코코스투디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게임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 게임 화면을 사용하기 위한 이 템플릿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탭 베이스드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하나의 화면만 쓸 때에는 이 싱글 뷰 앱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프로젝트 진행을 할 때에도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을 설정하는 부분을 코딩 작업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싱글 뷰 앱에는 너무 많은 파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바꾸기 위해서, 네, 여기에 구글에다가 그냥 empty 그 다음에 템플릿 empty application이죠. 그 다음에 엑스코드
라고 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empty application 템플릿을 생성하는 설명들이 있고요. 저는 이분 거가 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누릅니다. 그래서 이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empty application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저는 다운로드에 이미 empty application 템플릿이 받은 게 있는데 잠깐 지우고요. 실제로 그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empty application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응용 프로그램 부분에 가서 이쪽 응용 프로그램에 가서요. 엑스코드라는 거를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그 다음에 패키지 내용 보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패키지 내용 보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컨텐츠가 처음에 보이고요. 이대로 그대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컨텐츠, 그 다음에 디벨로퍼, 플랫폼, 그 다음에 아이폰 OS 플랫폼, 그리고 디벨로퍼,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엑스코드, 그 다음에 템플릿, 그 다음에 프로젝트 템플릿, 또 iOS 까지 가시고 어플리케이션까지 가시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템플릿 쪽입니다. 여기에 empty 템플릿을 넣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empty 템플릿은 여기에 받을 수가 있으니 이걸 받아서 그러면 다운로드에 생겼죠? empty application 템플릿이요.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복사해서 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밀번호를 넣어줘야 돼서 네, 잘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empty 템플릿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럼 엑스코드를 실행을 하고 create new object를 하게 되면은 이 empty application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hello world잖아요. 그래서 new hello 라고 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업이니까 여기에 create를 하시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데 파일이 여기가 생성되는 게 좀 더 적은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적은지 확인을 해볼까요? 아까 했었던 것 중에 저희는 hello again이라는 것도 있었으니 열어서 보면 파일의 개수가 여기에는 뭐 scene delegate, view controller가 이쪽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뭐 파일이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최소한 하나, 둘, 세 개, 넷, 5개의 파일이 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제일 처음 기반으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이제 추가했으니까 얘도 닫고 얘도 잠깐 닫고 웹브라우저도 이제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렇게 제일 처음 프로젝트를 만들 때 항상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empty application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거는 여기 있는 view did load를 써야 되는 게 필요할 텐데 걔는 그럼 어디다 써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실제 파일을 이제 추가를 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추가해서 만드는 거는요. 파일에서 new를 이용을 해서 파일을 추가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그 다음에 new 파일을 눌러서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뷰가 있는 하나의 뷰 컨트롤러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요. 코코 스타치 클래스에서 넥스트를 누르고 여기에 뷰 컨트롤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하나의 뷰를 만들 때에도 항상 이름을 지정을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제일 첫 화면인 메인 뷰 컨트롤러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UI 뷰 컨트롤러 서브 클래스라는 걸 확인을 하고 넥스트를 누른 다음에 그냥 크리에이트를 해주시면은 화면 하나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 화면과 여기 제일 초기 두 개의 베이스 부분을 붙여야 되는 게 있는데요. 얘를 붙여서 사용을 할 때에는 앱 델리게이트에다가 나는 이제 새로운 화면을 하나를 만들 거야 라는 거를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얘를 불러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걸 쓴 거고요. 실제적으로 화면에다가 만드는 거는 이 did finish launching with option 이라는 부분에 여기에 실제
얘를 만들고 붙이는 거를 이쪽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메인이라고 하는 컨트롤러가 있는데 나는 하나가 이제 메모리 공간상에 사용하기 위해서 언럭을 해주고 초기화를 해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붙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셀프 윈도우에 set root 컨트롤러로 해서 방금 전에 만든 메인을 붙이겠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 앱 델리게이트와 이 메인 뷰 컨트롤러를 연결하는 코드라는 겁니다. 이 두 줄과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임포트를 했다라는 것이 되게 되면은 붙여진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메인에다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레이블 만들고 붙이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한번 제대로 지금 실행되는지만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똑같이 시키면 화면이 하얀색이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아무 그림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다른 느낌의 현재의 화면에 백그라운드, 셀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용을 해서 나는 그래도 새로운 화면이니 색상 중에 이번에는 제가 파란색을 좋아해서 그런지 자꾸만 배경색을 파란색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파란색의 화면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란색 화면이고 여기에 글씨를 아까 했던 것처럼 레이블을 붙여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다시 화이트의 배경으로 해주는 게 좋으니 화이트 배경으로 해주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하얀 화면의 배경이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희는 한 가지를 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안 배운 게 없으면 안 되니까요. 여전히 또 텍스트 헬로우만 붙이고 나면은 좀 안 되니 이번에는 버튼까지 붙이는 동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버튼 붙이는 동작은 살펴보시면 이 내용까지를 다 쓰고 이 내용을 써야지만 버튼이 붙어지고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하나 쓰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여기 화면에다가 UI 레이블 하나를 또 만듭니다. 헬로라고 되어 있는 레이블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UI 레이블 만들고 그 다음에 레이블에 대한 프레임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로는 50, 50에 220에 40이다. 50, 50에 220에 40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에다가 얘를 나중에 고칠 수 있도록 이름을 잠깐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1000번이라고 하는 이름을 너는 이제부터 1000번이라고 부를게 라고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에 set text 해서 실제 텍스트 내용을 hello 그 다음에 world 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만든 이 포스트잇을 이제 뷰에다가 붙여야 되겠죠. 잘 붙였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헬로 월드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이 글씨가 바뀌게 하고 싶은 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버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UI 버튼. UI 버튼은 버튼을 만들 때 아예 위치 혹은 타입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보통 UI 버튼 타입에는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쓰려고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한 라운드 렉트라고 하는 애를 쓰려고 합니다. 그냥 동그란 네모인데 예전 그 아이폰에서는 동그라미가 테두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테두리가 안 나타나는 그냥 어쨌든 버튼인 겁니다. 그럼 버튼을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버튼을 만들기만 했으니까요. 그러면 어느 위치에 붙을지에 해당하는 위치 지정을 100에 120에 50으로 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을 또 이제 글씨도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버튼이 보여져야 될 글씨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클릭이라는 글씨로 설정을 하고, 그럼 얘는 버튼은 어떤 상태일 때 저 글씨가 나타나느냐 합니다. 그래서 UI 컨트롤 스테이트 일반적일 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요. 얘도 사용자가 손을 터치하기 전과 그 다음에 터치를 누르고 있는 순간과 터치를 뗐을 때가 이 상태가 바뀔 때를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간단하게 그냥 기본 동작을 하기 위해서 보통인 상태를 설정하는 게 저 UI 컨트롤 스테이트 노멀인 상태인 겁니다. 그 다음에 버튼이라는 녀석은 사용자가 걔를 터치를 해서 눌렀다가 떼는 순간 동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동작하기 위한 부분을 여기에 추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add target 이라고 하는 부분을 누르면 맨 위에 뭐 세 가지나 뭔가를 설정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대로 엔터를 쳐주고요. 그 다음에 타겟 명령어는 여기 화면 안에 있을 거야 라는 얘기와, 그 다음에 그럼 너 명령어는 뭘 쓸 건데, 명령 이름은 사용자가 클릭했어 라는 명령어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메소드를. 그 다음에 어느 이벤트가 발생할 때냐, 터치 업 인사이드가 가장 기본인 상태입니다. 사용자가 버튼을 눌렀다가 그 안에서 다시 떼는 순간입니다. 터치를 하는 순간 이 명령어가 실행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걸 하고 있는 거고, 이 명령어 뒷부분에 실행을 꼭 할 수 있도록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초기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 잡아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버튼 앞에 나타날 텍스트죠. 클릭이라는 글씨. 그 다음에 다음 명령어로는 사용자가 버튼을 터치하고 떼는 순간 동작하는 거 명령어를 연결해 준 거죠. 네, 그렇게까지 다 만들었으면 얘를 화면에다가 또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버튼을 붙여주시면은 버튼까지 붙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행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버튼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눌렀다가 떼는 순간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저는 명령어를 안 만들어뒀기 때문에 이러고 에러가 뒤에 나타납니다. 갑자기 에러가 생겼어. 너가 버튼을 만들었는데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하는 내용을 지정을 안 해줬어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인 뷰 컨트롤러의 클릭 버튼이라고 하는 게, 클릭이라는 버튼이 명령어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네가 안 만들었잖아 라고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클릭 버튼이라는 명령어를 안 만들었으니까 뒤에다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클릭 버튼 이 이름이 같아야 됩니다. 여기와 여기 이름이. 그러면 사용자가 얘를 눌렀다가 떼는 순간 이쪽으로 와서 뭔가 동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작에서는 뭘 할 거냐, 헬로 월드라고 되어 있는 이 포스트잇을 잠깐 불러와서 그 포스트잇을 교체를 해버리는 겁니다. 텍스트를요. 그러기 위해서, 불러오기 위해서는 이 이름을 불러와야 되는데 얘는 지금 이 범위 내에서만 쓰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불러와야 되느냐, 불러올 때는요 UI 레이블을, 나는 또 레이블을 사용을 할 건데 범위가 얘는 이 범위에서만 쓰고 있고 이 범위에서는 다른 이름을 또 써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UI 레이블을 불러올 건데, 현재 뷰에서 뷰 위드 태그 이름이 지어져 있는 게 있더라. 얘 혹시 1000번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1000번을 좀 불러와 줘 라고 합니다. 그러면 메모리 공간상에 이제 이 1000번이 여기 상에 있던 얘가 가리키는 걸 하게 됩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또 영상으로 어떠한 구조인지를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레이블을 불러오게 되면 이 레이블이 가지고 있는 값을, 텍스트 값을 다시 바꿔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nice to meet you 라고 하는 글씨로 바꿔버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터치를 했을 때 글씨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로 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눌렀다가 떼는 순간입니다. 떼는 순간인데 이걸 만약에 떼는 걸 바깥에서 떼버린다 그러면 동작 안 합니다.
눌렀다가 이 위치에서 다시 떼면 글씨가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나이스 미츠로 글씨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또 누르면 또 바뀌느냐? 이미 바뀌어 있는데 어떻게 또 바뀔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레이블을 붙이는 것과 이 붙은 레이블을 변경하는 거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전에 이 메모리 공간상에서 얘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디를 지적하는지를 태그를 쓸 수도 있다고 했는데, 아, 나는 이런 태그 번호 기억을 못하겠어. 그냥 불러서 그대로 쭉 사용을 할래. 라고 할 때에는 얘를 전역 변수로 바꿔주시면 되긴 합니다. 전역 변수는 그럼 또 뭐냐? 전체적으로 얘는 고정된 이름이다. 라고 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는 얘를 여기다가 쓰는 게 아니라, 네, 전라내기를 해서 이쪽에다가, 나 얘는 이 공간 내에서 똑같은 이름 얘밖에 못 써. 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쪽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에서 얘는 이제 계속 불러지는 이름입니다. 계속 불러지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전체 공간에서 다 그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얘를 태그를 안 하더라도요. 태그를 없애고 하더라도 요까지도 명령어를 없애더라도 다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얘는 하나의 고정된 이름으로 이 전체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실행을 해보면 똑같이 동작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얘를 이렇게 앞에다가 이름 써주고 사용하면 되지, 왜 전역으로 안 쓰고 아까처럼 지역으로 쓰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프로그램 하면서 경험하기로는 저는 레이블을 정말 많이 붙여야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름을 다 지정해서 여기다가 등록을 해 놓으려면은 그게 더 귀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하기 편하신 분들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얘보다는 이렇게 하고 이쪽에 그냥 UI 레이블을 그대로 써주면서 그 다음에 이쪽에 태그도 넣어주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UI 레이블 다시 만들고, 네, 여기에 UI 레이블 또 써주고 그 다음에 셀프 뷰에 있는 애를 불러와서 태그를 써주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얘는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시 마지막으로 되는지를 봐야 되니 한 번 더 실행을 하고, 네,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태그에 대한 메모리 공간 사용법도 조금 이따가 여기 뒷부분에 바로 영상을 연결해서 이 메모리는 어떻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이 태그 값을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는, 네,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레이블이 만들어진 상태로 버튼도 만들어지는 것과 버튼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메모리상에서 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LBL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화면상에다가 접근할 수 있도록 레이블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레이블에다가는 이제 위치 잡아주는 거 했죠. 50,50에 가로 240에, 네, 240에, 그 다음에 세로 40짜리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또 왜 작성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레이블에 태깅을 할 수 있도록 너 이름을 1000번이다 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000번이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 헬로 월드라는 글씨를 썼습니다. 여기에 네, 갑자기 또 왜 잘 안 써지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글씨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글씨를 쓰고 난 다음에 화면에다가 붙였죠. 화면에 붙이는 것까지는 앞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이라는 애를 만듭니다. 버튼이라는 애를 만들어서 이 버튼 만든 거에는요, 화면이 좀 이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녹화를 하면서 이거를 해서 그런지 좀 동작되는 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잘 내려와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럴까요? 네, 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네, 버튼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버튼 만들어주는 부분 아마 이 화면 이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버튼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버튼을 만들 때에도 하나 만드는데 초기화를 시키는 거는 약간 둥그스름한 버튼으로 만들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 둥그스름한 버튼이 안 나타나긴 하는데 위치 잡아줬죠. 100에 100, 그 다음에 120에 50입니다. 그래서 100이라는 위치에 또 100이라는 위치에 가로 120, 그 다음에 세로 50이라는 걸 만드는구나 라고 하고 거기 버튼의 타이틀을 클릭이라는 글씨로 써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사용자가 딱 터치를 하는 순간 어딘가에 가서 명령을 수행하라는 겁니다. 그 명령 수행 이름이 여기에서는 클릭 btn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명령 사용자가 얘를 터치를 딱 하는 순간 이 명령어가 실행되는 거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 실행되는 부분에는 레이블이라고 하는 글씨가 있는데 얘가 어디 있는 앤지를 1000번이라고 하는 글씨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1000번 여기 있네 해서 이쪽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가리키고 있으니 저 글씨를 이제 바꿔줘 라는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글씨를 바꿔야 되겠죠. 글씨를 이거 말고 저기 나와 있는 nice to meet you라는 글씨로 바뀌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원래 만들 때는 이 레이블을 사용을 했다가 그 다음에 버튼을 만들고 사용자가 터치를 하는 순간 실행이 돼서 얘는 그 레이블 위치를 찾아가서 글씨를 바꾸는 게 이 프로그램 내에서의 메모리 공간에 돌아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그 3주차 수업에서는 정확하게 뭐 몇 주차 이런 수업이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긴 한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레이블 붙이는 것과 그 다음에 버튼을 어떻게 동작하게 하는지 그 다음에 저희는 앞으로 사용하는 윈도우 환경은 그 프로그램 하는 환경은 empty application이라고 하는 개를 이용을 해서 화면을 처음부터 메인 뷰를 만들어서 붙이는 메인 뷰 컨트롤러죠. 만들어서 붙이고 그 다음부터 하얀색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하겠다라는 것을 살펴봤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수업에는 더 많은 것을 또 배워보실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